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각으로 분석되는데요. 관심을 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먼저 새 장관 후보자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어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6개 부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이번 개각은 사실상 내년 총선 맞춤형입니다. 정치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관료와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질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내세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수부에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보훈부 장관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부 장관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기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호남 인선에서 탈피하기 위해 고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은 없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이 내년 1월 11일까지인 만큼 법무부는 연말 연초에 따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대부분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정책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라고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화의 요구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뒤 당장 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을 도저히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일 지도체제처럼 돼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가 할 공간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제3신당 등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168명 중 1명의 선택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예, 의외이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탈당이나 신당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화 요구들이 더해지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본격적인 공천 국면이 오면 가라앉았던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한 국제 포럼 행사에 참석한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뒤풀이가 열린 음식점에서 춤을 추면서 소란을 피워서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는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춤을 못 추게 했다면서 술값의 10배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제주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 춤을 추자 일행이 어깨춤으로 호응합니다. 잠시 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하자 직원이 자리를 오가며 말립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처음 춤을 췄던 손님과 일행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직원이 말리자 일행 중 한 명이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움직이지 마. 그냥 당신은 멈춰. 이런 데 어딨어. 사람은 못 움직이게 하는 데가 어딨어. 아니야. 직원이 진정시키려 해도 폭언은 계속됩니다. 얼마 지불했어? 이 미친놈들 아니야. 미쳤나 이거.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일하고 먹어야 돼? 이들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로 폭언을 한 남성은 강연자로 나섰던 경남의 한 사립종합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음식점은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곳곳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춤을 말리자 폭언을 한 교수는 직원들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비하하고 쌍욕 비슷한 심한 욕들 많이 하셨죠.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때리시겠구나. 심지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 원을 환불받은 뒤 그 10배인 1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0만 원 결제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보상 안 해주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영업정지 시킬 거다. 폭언을 들은 직원 중에는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란 걸 듣고 실망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회의감도 들고. 기자를 만난 교수는 욕설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데 대한 항의로 스스로에게 한 표현이었다며 직원에게 사과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건 귀한 시간을 빼앗긴 데 대한 보상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음식점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음식점 측은 교수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빌라의 주인이 되면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전세 사기를 위해서 가짜 집주인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브로커와 직접 접촉을 해서 더 교묘해진 전세 사기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깡통주택 주인을 찾는 광고들입니다. 매입 계약만 해도 돈을 주고 심지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세 사기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쏙 들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각종 인터넷 게시판마다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건 모집책, 이른바 토스 실장으로 명의자들을 모아 전세 사기 브로커에게 넘긴 뒤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MBC 취재진은 전세 사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제 브로커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우선 집주인인 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비용만 내면 아무리 심각한 깡통주택도 처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시간 끌면 만기가 짧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취등록세 등기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돼요. 적게는 150부터 뭐 350, 400 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번엔 명의 대여자인 척 다시 연락하자 수고료 금액이 바뀝니다. 일반 무주택 비대면 같은 경우는 최소 100부터 드려요. 무주택은 2채 문자 드리면 보시고 저 인적사항을 주시면 되거든요. 즉 집주인에게 수백만 원을 받아 100만 원가량은 명의 대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건데 주택 소유권과 함께 보증금 채무는 모두 명의 대여자에게 넘어가고 브로커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명의자만 다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냥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냥 번호만 바꾸면 어차피 이 사람은 저희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명의 대여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내줄 처지가 못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브로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세입자와 연락만 잘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죠, 요즘엔. 근데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잠수 타고 그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의도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기는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명의자 한 사람당 수십, 수백 채가 걸려있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는 달리 명의자 한 사람당 2채를 넘기지 않다 보니 구분이 어렵습니다. 아예 명의대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무주택자 조건을 붙이는 식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허그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 규모만 약 4조 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내년까지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